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서울이 AI 로봇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금일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힉스피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네마 스튜디오 기능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지 생성 기능과 영상 생성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능들을 먼저 빠르게 설명하고 맨 처음 보셨던 영상 있죠? 그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네마 스튜디오는 상단에 시네마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미지랑 비디오 생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탭에는 이렇게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가 있고 비디오에는 시네마 스튜디오 비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이미지 탭에 있는 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시네마 스튜디오 창으로 넘어오는데요.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먼저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미지 생성 기능은 기본적인 이미지 생성하는 거랑 같아요. 첨부 이미지 넣을 수 있고 프롬프트도 넣을 수 있고 화면 비율이랑 해상도 정하고 생성 똑같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뭐가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일반 이미지 생성이랑 다른 한 가지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시네마 카메라, 렌즈, 초점거리, 조리개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가져가서 휠을 이렇게 돌리시거나 아니면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예요. 보면 상업영화에서 쓰는 카메라들이 다 있습니다. 레드 있고 뭐 소니의 베니스도 있고 아이맥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상업영화랑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리알렉사 35 있죠.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플렉스 그리고 파나비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아리알렉사 35를 선택해 볼게요. 이 다음으로는 렌즈하고 초점거리, 조리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영상이 너무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징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렌즈 먼저 렌즈를 보시면 11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라오와 매크로 렌즈라고 되어 있는 게 뭔가 특이하죠? 일반적인 렌즈는 원통형인데 이거는 길쭉합니다. 이걸 프로브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이렇게 생긴 렌즈고요. 라오와 매크로 프로브 렌즈라고 부릅니다. 제품 광고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영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특정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좁은 공간을 비춘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의 입안으로 앵글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들 같은 경우에 11개를 모두 돌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남자의 이미지를 넣고 초점 거리는 35, 조리개는 1.4로 고정했습니다. 초점 거리랑 조리개는 뭐 뒤에 할 내용인데 일단은 같은 치수로 맞췄다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렌즈만 갈아 낀 거예요. 결과는 4개씩 보여드릴게요. 순서는 선택창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순서대로 했습니다. 뭐 좋고 안 좋고 이 순서대로 배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AI가 생성한 스타일이 실제 촬영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정확히 하려면 실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하드웨어들의 특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이 정도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4개를 먼저 보여드리면 렌즈 베이비, 포크 V라이트, 라오와 매크로, 캐논 K35 렌즈 이렇게 4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색깔 톤 같은 경우는 뭐 실제라고 보면 로우 촬영이나 로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캐논 K35가 조금 빛이 밝게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여기서 라오와 매크로 렌즈가 다른 거랑 차이가 없죠. 라오와 매크로 렌즈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프로브가 달려 있어서 근접된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앵글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4개는 파나비전 C 시리즈, RE 시그니처 프라임, 쿡 S4, 패치발 이렇게입니다. 이 4개 중에 RE 시그니처 프라임과 쿡 S4가 비슷하게 나왔고, 파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푸른빛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아나몰픽 렌즈라서 그런데요. 고르는 창에 보시면 렌즈 밑에 아나몰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몰픽 렌즈들은. 아닌 거는 아나몰픽이라고 안 써 있어요. 아나몰픽 렌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빛을 가로로 긴 플레어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영화나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사실 이 정도 플레어가 생길 빛은 아닌데 조금 과하게 표현되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빛의 플레어가 생길 때 이런 가루가 긴 모양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패치발 같은 경우는 외곽에 약간 왜곡된 느낌이 있죠. 다른 영상들을 봐도 원래 이런 식으로 외곽이 좀 왜곡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다음 3개는 헬리오스, JDC, 크리스탈 익스프레스, 자이스 울트라 프라임 이렇게 3개예요. 여기에서 헬리오스가 가장 독특하죠. 다른 렌즈들과 다르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느낌을 원할 때 사용하시면 좋은 렌즈입니다. 그리고 JDC 크리스탈 익스프레스, 유튜브에 이걸로 찍은 다른 영상들을 보면 이렇게 과하지 않은데 시네마 스튜디오에서는 뭔가 과하게 표현이 됐어요. 이 렌즈로 또 생성해 보니까 이상하게 저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나몰픽 렌즈다 보니까 이 이미지에서 빛을 표현하는 게 약간 왜곡된 것 같아요. 이건 이미지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근데 아무튼 아나몰픽 렌즈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11개의 렌즈를 봤습니다. 이런 느낌들이에요. 각 렌즈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렌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이라면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큰 차별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 구분하고 갈게요. 몽환적인 느낌을 내고 싶으면 헬리오스, 제품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싶다면 라오와 매크로 렌즈, 외곽에 약간만 왜곡을 주고 싶다 그러면 패치발, 그리고 빛의 가로가 긴 플레어가 생기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나몰픽 렌즈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 렌즈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RE 시그니처 프라임을 선택해 볼게요. 다음은 포컬 랭스입니다. 한국어로는 초점 거리예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50mm의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게 눈입니다. 사람의 눈. 50mm가 사람이 보는 화각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5 밑으로 내려가면 넓게 보이는 광각,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망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사진 보시면 같은 곳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50mm를 가지고 찍었을 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크기다 라는 거고, 18로 가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죠. 대신 배경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높아지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여요. 아니 그럼 초점 거리는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냐 이럴 수도 있죠.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초점 거리, 중간 초점 거리 있죠. 여기가 거리 또는 사람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멀리 있고 전체가 보인다고 했죠.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던가 아니면 풍경 이런 거 찍을 때 좋고요. 포컬랭스 숫자가 커지면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또는 새 이런 거 있죠. 콘서트장에서 연예인 찍는 거 이런 거 할 때 멀리서 찍을 때 되게 유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퍼처, 한국어로 조리개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조리개 숫자에 따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리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구멍이 많이 열려 있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구멍이 작습니다. 이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센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빛이 센서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어두운 밤에도 적은 빛으로 밝게 찍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조리개 수치 작은 게 단지 밤에만 유리한 게 아니고 배경 날아가는 거에도 영향을 줘요. 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미지 보시면 뒷배경 날아간 거 보이죠?
이게 심도가 얕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밑에 보면 뒷배경이 되게 쨍하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심도가 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리개 수치가 작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뒷배경이 더 많이 날아가요. 여기까지 들으면 와, 무조건 수치 작은 거 쓰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대신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이미지 기능 봤으니까 영상 기능을 볼게요. 영상 눌러보시면 영상 같은 경우도 프롬프트 쓰는 곳 있고 스타트 엔드 있고 일반 영상 생성이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 앞에 무브먼트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영상 생성할 때 카메라 무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태틱이 고정샷이에요. 그리고 핸드헬드, 손으로 들고 찍는 거죠. 줌인, 줌아웃 있고 카메라 팔로우는 이 사람이 이동할 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펜 레프트 라이트는 카메라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틸트 업 다운도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오빗 어라운드는 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인이나 아웃은 밑에 레일을 깔고 이렇게 쭉 앞으로 가거나 쭉 뒤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 아웃 같은 경우에는 레일을 앞뒤로 깐 거잖아요. 레일을 옆으로 이동할 수 있게 깔면 달리 레프트 라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집업 집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미집을 얘기합니다. 지미집 업, 지미집 다운. 틸업이랑 집업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면 틸트 업은 제자리에서 그냥 위를 보는 거고요. 집업은 카메라가 같이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무빙에 대한 설정이 있어가지고 영상 연출이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화면 비율, 시간은 5초에서 10초 이렇게 있습니다.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은 오디오, 사운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스타트까지는 괜찮은데 스타트랑 엔드를 같이 집어넣으면 비활성화 됩니다. 오디오가.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기능도 좋은데요.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모션이라고 되어 있죠. ON으로 해놓으시면 슬로우로 영상을 생성해 줍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다뤘으니까 실제로 처음에 보셨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용한 방식은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걸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에 가져가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시네마 스튜디오 비디오에서 영상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아니, 왜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바로 이미지 생성을 안 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을 뽑으려고 할 때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생성한 결과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번거롭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힉스피드나 프리픽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정 요금제 이상이 되면 나노바나나 프로를 무료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시네마 스튜디오 비디오에 가져가서 영상 생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에서 또 한 번 이미지를 생성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렌즈의 느낌과 초점 거리 때문입니다.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렌즈의 종류나 초점 거리, 조리개 등이 몇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물론 생성할 때 프롬프트에 다 적어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대로 적용돼서 만들어지는 건지 신뢰가 잘 안 돼서 그냥 그 기능이 있는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에서 제가 원하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정해주려고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굳이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에 다시 가져가서 가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저는 그냥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이미지 생성하고 바로 시네마 스튜디오 비디오에서 영상 생성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나는 나노바나나 프로 안 쓰고 시네마 스튜디오만으로 다 할 거예요 라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을 하시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느낌을 담고 싶은지만 알고 있다면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영상에 담을 컷은 페어가 된 도시 전경,
그 안에 작은 건물, 저는 GS 건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남자,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잠시 후 정면으로 슬로우로 걸어가는 바스트샷, 이렇게 5개의 컷으로 심플하게 이루어진 영상이에요. 영화 같은 화면을 구성하시려면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화면의 앵글이랑 샷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 구독자님들은 각 컷이 넘어갈 때마다 앵글이나 샷을 바꾼다 라고 생각하고 다음 컷에는 어떤 앵글이랑 어떤 샷을 써야 할까 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독자님들의 실력이 늡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다음 컷 구상해줘 라고 백날 쳐봤자 본인 실력은 안 늘어요. 꼭 기획적인 부분에 시간이랑 노력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모습이 보이는 두 번째 컷 있잖아요. 여기에서 남자 나오는 세 번째 컷이 앵글이 다릅니다. 그죠? 같은 앵글로 해도 되는데 일부러 다르게 구성한 거예요. 다음 컷도 보시면 세 번째 컷에서 남자가 지나가고 나서 카메라를 뒤집고 건물 위에서 남자 뒷모습이 보이게 컷을 구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면 연출이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찍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앵글 고민하실 때 90도 또는 360도까지 앵글을 틀어보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여기에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몇 개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컷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5컷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컷의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기획을 먼저 하고 이 이미지들은 그 이후에 생성된 거예요. 이제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 볼게요.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프롬프트만 가지고 생성을 했습니다. 황폐한 도시,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 최종 화면 비율은 21대 9를 사용할 건데 그건 어차피 시네마 스튜디오에서 해줄 거라 나노바나나 프로에서는 16대 9로 하던 21대 9로 하던 뭐 화면 비율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처음에 16대 9로 되어 있었는데 안 건드리고 그냥 뽑았어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컷에 들어갈 이미지를 뽑아 볼게요. 방금 뽑은 1번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집어넣고 GS 사진도 같이 첨부 사진으로 집어넣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황폐한 도시,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람 불고 있고 뭐 GS 간판은 낡아 있고 건물이 부서져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진을 얻었고 이제 편의점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모습이 필요하겠죠. 남자 모습을 먼저 생성해 볼게요. 이것도 프롬프트만 가지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천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20대 남자 이미지를 얻어낼 거고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폐한 건물 사이로 걷고 있는 20대 한국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낡은 옷을 입고 있고 낡은 천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등에는 가방을 메고 있고 라이프총을 들고 있다. 모래바람이 휘날린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컷인 편의점 부감샷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힉스피드의 기능 중에 있는 앵글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는데요. 상단 메뉴, 앱스 클릭하시면 여기 앵글스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 그러면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앵글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이미지 있죠? 이 GS 들어간 건물 집어넣고 이렇게 틀어준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 장면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생성하면 앵글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앵글도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GS가. 그래서 하나는 없애야겠죠? 저는 왼쪽 거를 없애 볼게요. 이걸 나노바나나 프로로 가져가서 왼쪽 걸 없애 주겠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에 아까 건물 두 개 나왔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집어넣고 왼쪽 건물은 없애주고 오른쪽의 건물이 화면 중앙에 보이게 해줘. 출입문을 클로즈업해서 보이게 해줘. 앵글은 지금 앵글을 유지해줘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어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잘 됐으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앵글은 마음에 드는데 건물이 두 개라서 하나를 없애준 것 뿐입니다. 이렇게 편의점 부검샷을 생성했으면 아까 생성한 남자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를 첨부 이미지로 넣고 남자가 나오는 이미지를 얻어내 볼게요. 부검샷으로 얻은 GS 건물이랑 아까 얻었던 남자 이미지 두 개를 첨부 이미지로 집어넣고 프롬프트를 건물 안에서 남자가 나온다. 카메라 앵글은 위에서 비추는 부검샷으로 해줘. 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편의점만 있을 때랑 남자가 나올 때 이미지를 보시면 뭔가 다르죠? 편의점만 있을 때는 편의점 문 앞에 이 테이블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남자가 나올 때 보면 오른쪽에 건물 같은 게 보여요. 그죠? 영상 만들 때 이거를 스타트 엔드로 연결을 시킬 건데 지금 이렇게 보이면 약간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편의점만 있는 거에서는 앞에 거 이거 벤치 같은 거 없애고 그리고 남자 나오는 거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건물 저거를 지워줄게요. 저는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서 생성형 채우기로 지워줬는데 이런 건 간단하니까 힉스필드의 인페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없애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인페인트 가서 업로드 하시고 브러쉬로 툭툭툭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지워줘 이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 저 벤치 같은 거 하나 지우고 건물 지우고 해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컷을 해볼게요. 아까 생성했던 남자 이미지를 첨부 이미지로 넣고 프롬프트로 건물 위에서 부검샷으로 건물 밑에 걸어가는 남자를 비춰줘. 남자는 건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남자 두 명이 생겼어요. 구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시 생성하면 되는데 저는 이 구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왼쪽 남자만 지워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서 건물 위에 남자를 없애줘 라고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없어진 이미지를 얻었어요. 마지막 남자 바스트 컷을 생성해 볼게요. 역시나 아까 남자 있죠? 남자 이미지 이거 집어넣고 프롬프트로 남자의 모습을 가슴 정도만 잡아줘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생성해서 이걸 얻어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컷들의 이미지는 다 얻어냈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바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 다시 뽑을게요. 시네마 스튜디오로 와서 이미지 아까 처음 나노바나나에서 생성한 이미지 있죠? 첫 번째 이미지를 집어넣고 21대 9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은 저는 RE/REX35 그리고 렌즈는 시그니처 프라임으로 통일을 할게요. 이 두 개는 공통이에요. 그리고 포컬 랭스를 14로 해서 광각으로 정했습니다. 조리개는 4.0 이렇게 해서 뒤에가 너무 날아가지 않게 그냥 적당한 수치로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각으로 잘 나왔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시네마 스튜디오에 이거 초점거리나 이거 진짜 적용이 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적용이 조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시네마 스튜디오 이미지에서 제가 프롬프트로 뽑은 4장을 보여드릴게요. 같은 프롬프트고요. 초점 거리만 8, 14, 35, 50으로 한 겁니다. 8mm로 갈수록 점점 광각으로 넓게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컷도 해볼게요. 두 번째 컷 넣고 아까처럼 21대 9랑 이건 고정이죠. 프롬프트에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먼지 바람이 불고 있다 라고 쓸 거고요. 카메라 세팅은 카메라랑 렌즈는 똑같고 포컬 랭스는 35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배경이 조금 더 잡히게 35 조리개는 4 똑같이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컷 이미지는 그냥 편의점만 있는 거였죠. 거기도 똑같이 35에 포컬랭스 35에 조리개 4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약간의 먼지 바람이 불고 있고 화면 앵글은 유지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에서 나오는 남자 이미지
처음에 앵글 유지해줘를 안 쓰면 이런 식으로 앵글이 바뀝니다. 막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남자 나오는 이미지 집어넣고 아까처럼 35에 4로 맞추고 화면 앵글은 유지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얻어냈어요. 네 번째 컷은 조금 광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포컬 랭스를 14mm로 잡았습니다. 포컬 랭스 14mm. 그리고 에퍼처는 똑같이 4로 잡았습니다. 프롬프트는 화면 앵글은 유지해줘 라고 아까처럼 썼습니다. 이 앵글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포컬 랭스의 느낌만 주는 걸로. 마지막 컷도 프롬프트는 화면 앵글은 유지해줘 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이 썼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포컬 랭스를 50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찍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리개도 1.4로 해서 밝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배경이 날아갈 수 있으면 더 날아가게. 그래서 지금 이런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는 전부 생성이 된 거예요. 영상만 출력하면 되겠죠. 비디오로 가시면 첫 번째 영상은 도시 전경이 보일 수 있게 무브먼트에서 집업 있죠. 집업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5초를 선택했는데 10초까지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화면이 위로 이동하면서 도시 전체를 비춘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화면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고정샷으로 먼지만 불게 할게요. 고정샷이기 때문에 무브먼트는 스태틱 선택하시고, 그리고 프롬프트에다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모래먼지가 불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이것도 5초 생성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스타트 엔드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남자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편의점만 보이는 걸 스타트, 남자가 보이는 걸 엔드로 해서 5초간 뽑을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한번 스타트랑 엔드를 뒤바꾼 다음에 10초간 뽑을게요. 그 남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거 5초, 앵글에서 빠져나가는 걸 10초. 이렇게 해서 총 15초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편의점만 놓고요. 스타트에다가. 그리고 엔드에다가 남자 나오는 거 있죠. 그 이미지 집어넣고 프롬프트로 약간의 먼지 바람이 불고 있고 남자가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자가 빠져나가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네 번째 거는 이제 스타트랑 엔드를 뒤바꿀게요. 뒤바꾸고 영상을 10초간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로 약간의 먼지 바람이 불고 있고 남자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간다 라고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컷이죠. 네 번째 컷에 쓸 이미지 불러오시고 앵글을 고정할 거기 때문에 무브먼트에 스태틱 선택하시고 시간은 5초. 프롬프트는 남자가 지친 모습으로 앞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컷에 쓸 영상은 무브먼트에 카메라 팔로우를 쓸 겁니다. 카메라 팔로우를 쓰면 남자가 걸어갈 때 남자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여기 슬로우가 있죠. 슬로우 모션을 킬게요. 이렇게 켜서 5초간 슬로우로 걸어가는 남자를 카메라가 팔로우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는 남자가 지친 모습으로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라고 썼어요. 이렇게 하면 슬로우로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영상들을 가지고 합치면 되겠죠.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캡컷 뭐든 상관없으니까 사용하고 계신 툴로 가지고 가서 배치를 해볼게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다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문 열리는 부분만 약간 앞에가 잘랐어요. 바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뒤에 효과음 하나 집어넣어서 문 여는 소리 이렇게 이 효과음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사운드가 처음이랑 다 있는데 여기만 없죠. 여기만 그죠? 왜냐면 아까 제가 영상 생성하는 거 설명했을 때
스타트랑 엔드로 만들 때는 사운드가 비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디오가 생성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어차피 모래소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소리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에 있는 소리, 이거 사운드만 3개를 복사할게요. 하나, 둘, 복사하고 이걸 겹쳐가지고 놔둘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겹쳐서 놔뒀습니다. 모래소리는 불규칙에도 상관없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겹쳐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은 끝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 기자 목소리 있잖아요. 긴급 속보입니다. 이거를 넣은 거거든요. 이런 건 TTS가 가능한 어떤 AI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요즘 유명한 11랩스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구글에 11랩스를 치고 클릭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11랩스가 정말 좋은 게 퀄리티도 좋은데 가입하면 무료 플랜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10,000크레딧을 채워줍니다. 진짜 이거 완전 꿀인데요. 무료 크레딧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일단 가입해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복제해서 사용하는 목소리 클론 기능도 있지만 저는 TTS Text to Speech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기능을 이용했어요. 클릭하시고 목소리를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지수라고 되어 있는 목소리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내용을 쓰고 생성 누르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소리는 여기 다운로드 있죠. 이거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받아져요. 검색을 할 때는 보이스 여기 클릭한 다음에 뭘 고를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말일 경우는 코리안 이라고 치시면 한국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이 목소리는 오디오북, 교육 콘텐츠 등 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11랩스가 목소리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쓸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무료 크레딧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11랩스는 무조건 가입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까지 합치면 제가 만든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보고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궁금할 수 있겠죠. 그거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